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조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 시간에는 경매 추천 물건을 소개해 드린 것이 아니라 경매에 관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을 고쳐드리기 위하여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방송할까 하면서 그 전에는 안 봤었는데요. 요즘 좀 몇 군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해설해 드리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많은 분들이 경매 물건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폭발할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논지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다. 수출은 너무너무나 줄어들고 기업의 활력은 너무나 줄어들고 또 시장 가면 장사가 이렇게 안 되고 식당은 다 문을 닫고 있고 폐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제 악화가 결국은 하반기의 대규모 경매 물건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하반기에는 과연 경매 물건이 폭발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라는 것은요, 결국 법원에서 부동산을 팔아주는 겁니다. 아주 더욱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법원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건을 팔아서 그 대금을 적절하게 법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 이게 뭐 경매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어떻게 나오느냐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동산도 있고요. 또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때는 그 해당되는 부동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낙찰받고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닌 기관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돈이 너무 많아가 개인은 해당되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응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부동산 나왔을 때는 얼마든지 개인이 낙찰받을 수 있겠죠.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경매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당연하게 대체적으로 은행의 1금융권의 은행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강제의 경매의 경우에는 좀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하면 경매 신청을 할까요?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해당 물건은 부실채권, 즉 NPL이 되고요. 이 NPL 된 부실채권은 경매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 시장에 경매 물건에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체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기업의
대출금 연체율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연체율이 경매 시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연체율은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되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는 앞으로 경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연체율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는 2002년부터 가계부채 연체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 발표한 사항을 보면요. 그 2002년 12월 당시에 1.5%였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8%였고요. 2004년도 1년 후에는 1.7%로 조금 낮아졌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매월 발표했는데요. 2005년 3월부터입니다. 1월, 2월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에는 4월, 5월에는 1.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엄청 올라갔었죠. 2005년 연말에는 1.1%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고개를 했죠. 거의 배는 안 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걸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연체율을 살펴보면은 2006년 12월에는 0.7%였었습니다. 0.7%. 자, 다른 해도 좀 볼까요? 2007년까지 봤죠? 네, 2007년에는 0.8%쭉 오다가 2007년 12월에는 0.6%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도에는 0.7%에 시작해서 2월에는 0.8%로까지 올라갔다가요. 또 2008년 12월에는 다시 0.6%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를 살펴보면요. 2009년 12월에는 2009년 12월 0.5%더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도 보겠습니다. 2010년도도 비교적 안정되었다가 2010년도 12월에는 0.6%가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0.6%죠. 0.8% 된 적도 있었고요. 2010년 8월에는요. 이렇게 연체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살펴보면 0.7%, 2012년도에 12월에는 0.8%, 2013년도에는 0.7%, 또 2014년도 12월에는 0.5% 이렇게 됐습니다. 2002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거죠. 1.5% 이상이었는데 3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2015년 12월에는 0.4%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2016년 9월부터는 물론 2016년 6월부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016년 8월에는 0.4%로 한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쭉 2018년 해서 0.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낮은 가계부채 연체율이죠. 그래서 지금 2016년 몇 월이냐 하면 6월부터 2016년 8월에 0.4%로 한번 올라가고요. 그 후로는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이 몇 퍼센트냐? 0.3%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대 사상 최저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매 건수가 굉장히 줄어든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가계부채 연체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하게 경매 건수는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나온 경매 건수와 한번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제가 표를 하나만 만들어 봤습니다. 2002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경매 접수 건수를 모두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10만 7,070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평균, 이것은 1년입니다. 매월 발표된 해도 있기 때문에 평균 가계부채 연체율을 보면은 이럴 때 1.5%였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15만 4,450건의 경매 물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2003년도네요. 2003년도에는 15만 9,34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가계부채 연체율이 1.8%였었습니다. 요 근래를 보면요. 가장 적었던 때는 재작년입니다. 2017년이 되겠죠. 85,764건이고 연체율은 0.3%였습니다. 작년에는 9만 927건이 경매 물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0.3%였었습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은 이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만들어 보니 이렇습니다. 지금 요 해당되는 그래프가 보시면 요 그래프가 경매 접수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연체율, 가계부채 연체율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매 접수 건수와 가계부채 연체율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화두를 꺼낸 하반기에는 경매 건수가 늘어날 것이냐, 엄청나게 폭발을 할 것이냐, 그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 6월부터 0.3%의 가계부채 연체율은 우리나라 역사상 사상 최저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달부터 갑자기 1%로 상승을 한다든가 1.5%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틀려지겠죠.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심한 쇼크가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는 만약에 상승한다 해도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예측하지만 0.3%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이것이 한순간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주 극한적인 가정을 하여서 현재 0.3%인 가계부채 연체율이 0.6%로 2배로 올라간다고 해보시죠. 그래도 경매 시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석 달 동안 연체를 해야만 되겠죠. 그러면 석 달이란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경매 접수를 하면 접수하는 기간 뭐 이런저런 행정적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4개월이 되겠죠. 법원에서는 접수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서 경매 시장에 응찰할 수 있을 때까지 오려면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요. 빨리 나오면 4개월 정도가 되어야 나오고요. 늦으면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꽤 여러 건을 가지고 통계를 해봤더니 대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6개월 이상 걸리죠. 앞에 4개월을 더하고 6개월을 더하면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체율이 올라가고 나서 10개월 후에나 경매 물건화 되어서 경매 시장에서 응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재 3월이죠. 앞으로 10개월 후면 대체적으로 내년 초가 됩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채 연체율이 폭발한다고 가정해도 그런 겁니다. 따라서
올 연말에 경매 물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심각하게 혼자만의 소설로 하는 것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철저한 과학성의 바탕을 두고 경매에 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 시장이 하반기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현재 가계부채 연체율이 마구마구 올라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이 지금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좀 적은 건수입니다. 작년에 나온 것이 경매 시장에 나온 것이 뭐 만 건이 안 되죠.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겠다. 저는 뭐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경매 물건이 폭발하는 경우는 올해 내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오해 현혹되지 마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